자, 여러분들 카페 가면은 어디는 커피가 쓰고 어디는 시고 또 어디는 되게 맛있고 맛없고 이런 커피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잖아요. 오늘은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커피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항상 카페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스타벅스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스타벅스는 쓴 커피로 유명하죠. 원두를 아주 강하게 로스팅해서 강배전의 원두를 사용하는데, 스타벅스는 어쩌다가 쓴 커피를 만들게 됐을까요? 그리고 맛있는 커피는 대체 뭘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걸 얘기하기 앞서서 카페의 종류부터 좀 정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카페를 제일 왼쪽을 하이엔드, 그리고 제일 오른쪽을 대중화된 커피로 이렇게 한 줄로 나열을 하면 다음과 같은데, 바리스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외에서 그 외 유명한 바리스타 대회에서 상을 받고 오신 분들, 자기 이름을 걸고 카페를 하시는 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박이추, 그 외에도 뭐 정광수 커피라든지 여러 바리스타 카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프리미엄한 커피를 추구하는 곳이 드라이브 카페. 주로 수도권에서 좀 벗어나서 차를 타고 가야지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을 드라이브 카페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가보시면 꽤나 프리미엄한 커피를 추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보이는 카페가 동네 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겠죠. 그리고 동네 카페의 예시를 찾기가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프리츠를 넣었습니다. 사실 동네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카페들을 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역시 독보적으로 스타벅스 예시를 들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주 대중적인 RTD, 캔커피나 왜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커피들을 레디 투 드링크라 그래서 RTD 음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더 대중화로 넘어가면은 이제 믹스 커피가 있겠죠. 이 나열 방식에다가 이렇게 가우스 정규 분포를 그려주면 그대로 시장의 크기가 됩니다. 믹스 커피의 시장 규모가 가장 적은데 한 1조 원 정도가 되고, RTD 커피가 1.3조, 그리고 나머지 커피 시장을 다 합친 게 18.4조 원 정도 의 시장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카페의 수가 우리나라에 25,740개가 있어요. 2019년 통계청 자료고, 그 외에 프랜차이즈가 아닌 카페의 수가 89,343개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보다 개인 카페가 3배 정도 숫자가 많아요. 심지어 프랜차이즈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고 개인 카페의 숫자가 월등히 많아지고 있는 독특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뒷부분을 들어보시면은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가장 앞에 이 바리스타 카페를 찾아다니는 분들을 우리는 흔히 이노베이터라고 불러요. 지난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도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라이브 카페를 다니시는 분들을 우리는 얼리 어답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 카페와 프랜차이즈, 가장 큰 시장, 이 부분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을 우리는 머저러티, 대중들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도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왜 먹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주로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이 레걸드라고 부르죠. 느림보들. 자, 이렇게 시장의 고객층의 성향을 정의를 내리면 여기서 우리는 얻어야 될 게 하나가 바로 나와요. 뭐냐면, 시장의 크기는 여기가 제일 크지만 이 사람들을 공략한다고 이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 머저러티, 대중들이 바라보는 곳은 이노베이터와 얼리어답터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즉, 바리스타 카페와 드라이브 카페로 시작을 해서 머저러티인 동네 카페와 프랜차이즈 형태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카페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최근 그런 성향을 보여준 카페가 대표적으로 프리츠도 있고, 나인블럭이라든지 아니면 엔트러사이트라든지 이런 테라로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카페들의 특징을 보면은 시작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노베이터랑 얼리어답터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머저러티
시장으로 넘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영원히 이 모습 그대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대중들에게 더 익숙한 커피는 여기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어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은 항상 우방향으로 천천히 흘러가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흘러가다 보니 지금의 모습이 된 겁니다. 여기서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현재 이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이 이런 모습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스타벅스, 리저브 다 이제 커피의 고급화를 지향하고 거기에 자본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프리미엄 커피를 공략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것만 봐도 얘네들이 앞으로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또는 이 시장에서의 사랑을 받아야지 대중들도 따라온다는 전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이쪽 바리스타 카페와 드라이브 카페의 어떤 분위기 쪽의 시장을 공략을 하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순서가 맛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자,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단맛이 강하고 중간 쪽에는 쓴맛, 왼쪽에는 신맛이 강해요. 커피가. 여러분들 바리스타 카페, 바기추 커피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너무 쉬어서 거의 못 먹을 정도의 그런 신맛이 많이 나는 커피를 드셔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맛있는 커피가 뭔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커피를 맛있는 커피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커피는 여러분들 기호식품이에요. 여기 믹스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드라이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맛이 없다 그래요. 반대로 바리스타 카페를 다니는 사람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 이건 커피가 맛이 없다 그래요. 즉 커피가 맛있다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언어입니다. 각 고객층에 맞는 맛을 줬을 때 맛있다고 하는 게 커피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쓴맛이 강한 스타벅스 커피의 맛을 좋아하는 사람의 수가 가장 많아요. 그 이유는 이 맛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이거든요. 아까처럼 이때 2000년 초반 때까지만 해도 스타벅스 맛을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어요. 맥심 같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았는데 지금은 이 중간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를 기준으로 하는 그 맛을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는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을 때 이 쓴 거를 누가 먹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장과 고객은 계속 변해가고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커피라는 게 어떤 요소로 맛이 결정되는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사실 카페를 하시면서 그렇게 깊게 커피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커피 원두의 종류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커피 원두는 되게 다양한 커피 원두들이 우리나라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커피는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겠지만 왜 그림 진짜 잘 그리는 사람은 200원짜리 모나미 볼펜으로도 예술을 만들어내잖아요. 못 그리는 사람은 1000만원짜리 붓을 가져다 줘도 잘 못 그립니다. 저처럼. 원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저렴한 원두를 가져다 줘도 이 원두가 어떤 원두인지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 원두로도 굉장히 특별한 맛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커피의 맛이 결정되는지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커피라는 음료는 이렇게 8가지의 변수에 의해 맛이 바뀌어요. 자, 처음부터 보면 커피 열매의 품종입니다. 같은 커피 종자여도 재배된 고도, 날씨, 하나의 품종만 쓰지 않고 여러 가지 품종들을 블렌딩해서 섞어서 쓰잖아요. 어떤 시간에 어떤 온도로 볶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맛이 또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두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은 볶아진 원두를
분쇄해야겠죠. 크기가 너무 잘면은 쓴맛이 올라가고, 크기를 두껍게 분쇄를 하면은 신맛이 올라가고, 그리고 원두의 양, 글라인딩하는 원두의 양, 그리고 글라인딩이 기계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집니다. 에스프레소 머신도 마찬가지예요. 온도, 그리고 압력, 제일 중요한 두 가지죠. 그리고 관리. 자, 여기까지가 기계의 영역이에요. 다음은 사람의 영역인데 템핑, 그 다음은 레시피겠죠. 레시피는 비율이고 여기까지가 바리스타의 영역이에요.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영역인데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한 잔을 만들 때 70%는 물이에요. 그 물에서 염소, 그 소독약, 우리 수돗물 특유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석회가 너무 많이 끼어 있다든지 하면 당연히 음료 맛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은 공기인데 커피는 태운 씨앗이거든요. 숯이라고 보시면 돼요. 숯은 그 사이사이에 미세한 크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로 습도를 빨아들인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같은 컨디션에 비 오는 날이랑 화창한 날이랑 커피 맛이 다르거든요. 바리스타가 통제해야 되는 변수가 몇 개인가요? 여기 대분류로 보면 4개고 중분류로 보면 8개고 그 아래 소분류로 보면은 18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 8가지의 변수 중에 하나만 달라져도 커피 맛은 어제와 달라요. 커피는 여러분들 전문 영역이에요. 한 99%는 거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일이 많은 줄 몰랐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커피숍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변수들을 이해하고 사장님이 의도한 맛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뭔 소리냐면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온도가 떨어졌을 때 커피 맛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변수를 다 통제하고 원두량만 제어했을 때의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템핑의 압력을 세게 했을 때랑 약하게 했을 때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변수마다의 결과값이 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직접 가게에서 해보고 맛으로, 감각으로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도한 맛을 낼 수 있어요. 맛있는 맛이 아니에요. 아까 맛있는 맛이 뭔지 우리는 정의하고 넘어왔죠. 맛있는 맛을 내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맛을 줘야 돼요. 즉, 내가 의도한 커피 맛을 만들 줄 알면 됩니다. 자, 2번째는 변수를 통제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 18가지의 변수를 매일매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완전 엉망진창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두까지는 그냥 로스팅된 안정된 업체 거를 쓰고, 그리고 템핑, 이 부분을 사람들이 통제를 잘 안 해요. 템핑 통제 가능하거든요. 핸드리스 템퍼를 쓰세요. 왜냐면 1kg에 10만원짜리 커피를 써도 템핑을 삐끗하는 순간 커피 맛이 완전히 다 달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템핑을 해도 똑같은 수평과 똑같은 압력으로 템핑이 될 수 있게 맞춰주세요. 대부분의 카페에서 조절하는 변수가 이 분쇄 크기, 그리고 원두량, 그리고 에스프레소 추출량. 추출량은 곧 추출 시간이죠. 이 3가지의 변수만 조절하고 나머지는 다 움직이지 않게 픽스 시켜둡니다. 자, 그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질문이 이거였죠. 스타벅스가 강배전, 그러니까 빡세게 원두를 태우는 이유. 약배전이나 중배전은 신맛과 쓴맛의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만드는 사람마다 큰 폭으로 누가 만들었을 땐 굉장히 씌어지고 누가 만들었을 땐 엄청 써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다크로스트, 강배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쓴맛이 강해서 어느 정도 맛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변수를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심지어 스타벅스는 한두 명의 바리스타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수만 명의 바리스타들이 만들잖아요. 근데 어딜 가도, 전 세계 어딜 가도 같은 커피 맛이 나오게 하려면 그래서 강배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완자동 머신을 쓰죠. 즉 글라인더와 에스프레소 머신이 합쳐져 있는 그런 커피 머신을 사용하는데, 이거 역시 앞부분에서 보면은 글라인딩에서부터 시작해서 템핑까지의 이 변수를 그냥 하나의 기계로 통제시켜버린 겁니다. 완자동 머신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일하면은 템핑을 안 하죠. 누가 만들어도 버튼만 딱 누르면 똑같은 맛의 에스프레소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커피 맛을 상권에 맞게, 고객에 맞게,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한 후에 더 좋은 커피 맛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